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0라운드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바로 포항과 수원의 맞대결입니다. 2연승 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잠시 기세가 꺾인 포항. 하지만 유독 수원에게 강했던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20라운드) 한 매치 그 두 번째는 바로 전남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시즌 4승에 그치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전남을 꺾을 윤정환 감독의 비책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원더풀 프리뷰 오늘은 포항과 수원 그리고 전남 대 울산의 경기가 선정이 됐는데요. 두 분께서 매번 경기를 직접 선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선정 기준이 그럼 뭔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것을 밝히면 안 되는데요. 뭘 밝히면 안 돼요. 네. 밝혀주시죠. 네, 제 선정 기준은 제가 해설하는 경기로 주로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데요. 아닙니다. 두 번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해설하는 경기는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거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날로 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날로 먹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해설 경기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그냥 소스만 약간 뽑아서 여기서 지금 풀어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만큼 한정적으로 지금 원더풀 프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한 경기를 여러분에게 프리뷰해 드리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너무 좀 한정적인 네. 경기만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주원 의원님은 선정 이유, 선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아무 생각 없죠? 아니요, 저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경기를 전 선택을 합니다. 네. 재밌을 만한 그러면 경기. K리그 클래식 6경기 중에 한 경기만 재밌다는 얘기입니까? 한 경기라도 재밌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농담이고요. 많은 팬들이 좀 이거는 좀 관심을 많이 갖겠다. 네. 팬들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경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매장당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한 매치 포항과 수원의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과 수원의 경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포메이션을 살펴보시죠. 포항의 포메이션입니다. 포항은 4-2-3-1 또는 4-4-2 포메이션인데요. 최전방의 김승대와 문창진이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제로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격 쪽은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성이 없는데요. 이 폭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하영 골키퍼가 최후방을 책임지고요. 그리고 폭백은 왼쪽부터 김대호, 김광석, 배슬기, 김준수가 구성을 할 걸로 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손준호와 황지수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좌우 측면에는 심동훈과 티아고가, 그리고 최전방과 이선을 책임지는 선수는 문창진과 김승대로 보입니다. 네, 수원의 포메이션은 4-2-3-1 또는 4-1-4-1 포메이션인데요. 권창훈 선수가 전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포메이션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최후방은 정성혁 골키퍼가, 포백은 왼쪽부터 홍철, 양상민, 구자룡, 오범석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권창훈, 조성진이, 그리고 이선 공격 라인은 염기훈, 산토스, 고차원이, 최전방은 정대세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네, 포항과 수원의 예상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요즘 이 두 팀 분위기 괜찮죠? 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철가 더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 FA컵까지 포함하면은 최근 4경기 우패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문창진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 복귀하고 나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공격을 이끄는 모습이 있고, 여기에 손준호라든가 김승대 같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득점 지원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 워낙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하영 골키퍼가 골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광석, 배슬기가 중앙수비 라인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김준수 선수가 사실은 센터백인데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전남전에서는 오르샷을 막기 위해서 김준수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이 됐는데, 이번 수원전에는 염기훈을 막기 위해서 김준수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울산전에서 권창훈과 정대세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3-1로 승리를 거뒀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면서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대세, 염기훈, 산토스를 앞세운 공격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여기에 정대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골 감각을 끌어올린 상태예요. 그 수비 라인에는 곽희주가 돌아와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긴 하지만 역시 수비 라인은 곽희주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한 감은 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이 부상으로 상당히 약해졌죠. 김우성과 오장은이 부상이다 보니까 조성진을 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결국은 수비 라인에서 얼마만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원이 포항 원정 가서 얻어내는 승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황선홍 감독이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수원에게 패한 이후에 수원만 만나면은 날을 서고 경기에 임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수원에게 패배를 당하고 나서는 사실 황선홍 감독이 서울과 수원에 대한 복수심이 좀 큰 편이에요. 네, 왜냐면은 네. 지난 시즌 컵대회에서는 서울에게 발목을 잡혔고, 그리고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는 수원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올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원전에서도 칼을 갈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포항 입장에서는 수원에게 유독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최종전에서 패배를 당했다 할지라도 올 시즌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 자신감을 갖고 수원을 상대할 것 같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격 쪽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수비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포항의 수비를 뚫기는 또 어려워지거든요. 오히려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정대세와 염기훈, 산토스를 활용해서 공격적인 면을 좀 보여준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굳이 과거 기록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번 경기는 두 팀에게 중요한 경기는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포항 입장에서는 신진호 선수를 이제 다시 중동에서 불러들였거든요. 그래서 신진호 선수를 이 경기부터 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번 주에 황선홍 감독을 만났어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자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라자르 부상이고 박성호 선수가 2골밖에 안 돼서 원톱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황선홍 감독이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신은 원톱에 대해서 5년 동안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최전방 해결사가 없으니까 네. 결국 제로톱에 의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데 수원의 수비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포항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포항 입장에서는 제철가 더비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네. 이번에 수원을 잡는다면은 역시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네. 서정원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성진을 위로 올리면서 포백 위에 조성진이 말 그대로 수비 1차 저희선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수비가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수비 쪽에서 힘을 조금만 더 발휘한다면은 수원의 입장은 포항의 추격을 따돌리는 게 아니라 전북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로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원더풀 프리뷰 첫 번째 경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 전남과 울산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전남과 울산의 경기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갈게 밟은 울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서 저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예상 포메이션입니다. 자, 골키퍼의 김병지, 그리고 수비 라인의 현영민, 임종훈, 이진남, 이슬찬, 그리고 그 앞에 김평래, 김동철, 공격 라인에 오르샤, 이종호, 안용호, 스테보 선수를 뽑아봤고요. 그리고 울산의 포메이션입니다. 자, 김승규, 그리고 수비 라인에 정동호, 정승현, 김치곤, 임창우,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하성민, 마스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 따르따, 김태한, 최전방에는 김신욱, 양동현 선수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울산이 조금 더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울산이 지난 그 제주전에서 오랜만에 승리 이후에 좀 분위기를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또 무승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수원 원정에 대한 경기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좀 잘 버텨내면서 경기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한 번 위기 상황이 닥치면 계속적으로 상대에게 분위기를 내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어찌되었던 이기는 모습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었고 단순한 내용으로 쉽게 실점하고 어렵게 득점하는 울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남은
상승세에 있었었죠. 하지만 지난 포항전에서 주중에 있었던 경기였었고 그리고 지난 주말 경기가 강팀인 전북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다소 지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오르샤, 안용우, 또 스테보 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박스 근처까지는 잘 도달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외곽 지역에서 좀 먼 거리에서 과감한 슈팅이 많이 나와주지 못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거든요. 전남이 이번 경기에서 울산이 워낙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 도달했을 때는 지난 경기와 다르게 포항전과 다르게 과감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남도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 울산은 김신욱과 양동현 K리그 장신 투톱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요즘 부진할까요? 사실 그 K리그 클래식을 대표하는 트윈타워는 역시 양동현과 김신욱이에요. 네. 그리고 두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부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동현 선수도 꾸준히 골을 넣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신욱 선수도 지난 수원전에서 또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제파로프가 있을 때에는 제파로프가 컨디션이 좋을 때 중앙 쪽에서 창의적인 패스가 나오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는 있는데 제파로프가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제파로프를 빼고 좌우 측면 공격에 의해서 크로스만 올리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양동현과 김신욱이 자신의 무기를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동현과 김신욱의 이 비판의 시선이 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양동현과 김신욱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윤정환 감독이 중앙 쪽에서의 공격 루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동현과 김신욱을 항상 투톱으로 기용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선수들을 한 명을 빼면서 제파로프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 좀 희망적인 소식이 이번에 제파로프가 전남전에서 복귀를 한다고 하죠. 네, 제파로프가 부상이 좀 있었어요. 허벅지 부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표팀도 갔다 오면서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좀 제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전남전을 통해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윤정환 감독이 가장 답답하겠죠. 자신이 선수 시절에 뛰었다면 경기력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파로프가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제파로프가 팀의 창의적인 패스를 부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양동현과 김신욱은 더욱더 득점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파로프의 활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더풀 프리뷰 다 살펴봤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연속해서 주중에도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 피로감이 많이 누적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요.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